네, 뭐 매주 이 시간에는 이 직무교육을 배우고 있는데 네네. 사실 뭐 이렇게 배울 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매주 새로운 게 나오지만 우리가 늘상 알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알고는 있지만 네. 알기만 했던 것들. 그렇죠.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 그렇죠. 많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주부님들이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감정 관리 또는 여성 조직의 융화라든지 또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들을 좀 알아봤다라면 오늘은 좀 직장 내에서 좀 더 원활하고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는데요. 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은 스트레스 값을 치른 월급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업무에서 일과 사람을 대하면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는 반드시 존재하죠. 필연적이지만 이것들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죠. 스트레스는 그냥 순간적으로 확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뭐 이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딱 느낌으로 오는 건데 그렇죠. 이게 관리가 되는지 근데 지금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스트레스 없는 직장 생활하는 방법. 이게 사실 저는 그럴 수만 있다라면 네. 정말 그거야말로 꿈의 직장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직장 생활 할 수 있는가요? 네,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죠. 늘 공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분의 스트레스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란 결국은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의식적인 어떤 욕구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결핍에 의해서 거부될 때 정신적 또는 신체적 뭐 이런 반응들은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란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떤 판단과 느낌이고요. 또는 쾌락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행복은 그 생존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어떤 판단과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존의 어떤 판단과 느낌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들 실패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괜찮아 이걸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어라 이 생각에 약간 전환을 하면 스트레스 조금 안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스트레스로 그냥 존재하고 아니면 이걸 통해서 더 승화시켜서 나의 어떤 삶에 더 윤활유를 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단에 내가 따라가지 않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느 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네, 대부분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은 별로 없는데 할 일이 많은 경우. 상사가 짧은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불안감을 느꼈을 때 또는 맞서 싸울 능력이 없을 때 위에 상사한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을 때에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할 때 왜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부님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한 사람이 다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일들을 많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스트레스를 받죠. 거기에 몸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신경질 날 때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부님은 이 중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내가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회사 들어가면.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시간은 너무 적은데 많은 양의 일을 줬을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거 시키든가요? 전엔 인테리어 쪽 일을 했었는데 시간은 너무 촉박한데 너무 많은 그 현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보니까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수희 씨는 어느 때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저는 화면에 제가 예쁘게 안 나올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뭐 스트레스를 늘 항상 달고 사신다는 얘기네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좀 약간 기본적으로 약간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성격이에요. 약간 그냥 단순해가지고. 근데 스트레스를 분명히 받으실 텐데 이 생각 자체를 이거 뭐 이 정도 스트레스 아니야라고 쉽게 넘기시니까. 언제 제일 많이 받으세요? 저는 뭐 굳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저 또한 못 느끼겠는데 네. 굳이 하나 따져서 가자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시간과 안 맞을 때 그렇죠. 시간이 넘칠 때나 모자랄 네. 때 이럴 때 조금 당황스럽죠. 그런데 저도 뭐 이것 이외에는 스트레스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 강사님은 네. 어떠세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나요?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이실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좀 어떠신가요? 예민하게 보이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타인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제가 직장 생활에 어떤 리더나 어떤 임원이 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제 안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달성을 못할 때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죠. 야, 근데 그러면 그거는 되게 좋은 스트레스 아니에요? 되게 좋은 스트레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늘 항상 다가온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 임원까지 가기 전까지는 네. 매일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 네네네. 하지 마세요. 임원하셔갖고. 상당히 즐기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1년 아니면 올, 주, 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제 자신한테 잘했다 칭찬하기도 하고 조금 더 노력해라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약간 성취감도 많이 네. 느끼겠어요. 뭐 이렇게 작게 네네. 계획을 목표를 세워놓고 세워놨기 움직이시니까.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목표를 세우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갑자기 확 받는다가 아니라 저 좀 짜증나는데 기분 나쁜데 이러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께 스트레스도 좀 단계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처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내분비학자가 처음으로 발명을 했는데요. 해로운 인자가 우리 쪽에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이거를 스트레서라고 하고요. 네, 이 때문에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가해지면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단계가 한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증후군은 일반 적응 증후군. 왜 스트레스가 우리 쪽에 짜증나, 너무 기분 나빠,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뇌에서도 이거를 적응하기 위한 어떤 저항기를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단계는 경고 반응기로 이제 생체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이제 나타내는 네네네.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이 시간이 1시간부터 48시간 동안 이 안에서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1단계가 1시간에 48시간 네네네. 안에 이루어진다. 네. 네.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네.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막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배가 네. 아픕니다. 네네네. 대장 그거 있잖아요. 뭐 그런 네, 것처럼 그냥 배가 살살 하루 종일 배가 아프고 막 그런 오늘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이건 장염이고요. 이건 뭐 병이고요. 이렇게 화장실을 가시던데. 네, 어쨌든 그렇다면은 이것처럼 이 신체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체온이 올라가겠죠.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또 저혈당 또는 혈액이 농축이 돼서 쇼크를 받을 경우가 많죠. 2단계에서는 이제 그 스트레서를 저항하는 어떤 강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적응하면 그걸 좋은 방향으로 하고 네. 그때 단계에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압박감을 얻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페이기라고 해서 저항력이 떨어져서 우리 면역력처럼 스트레스에도 저항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네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많은 병들이 생겨서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오.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신체적인 증상, 아까 뭐 고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되고요. 정신적인 증상도 생깁니다. 네네. 그 증상은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가 되며 우유부단해지죠.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거기에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우울해지는 어떤 허전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또 증상이 발생이 돼요. 그거는 근심, 네. 걱정, 또는 인내력 부족. 참아내는 어떤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인 증상이 또 생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막 안절부절을 못하죠. 그렇죠. 왜 우리가 면접장에서 막 다가올 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절부절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손톱을 깨물고 어떤 사람은 막 다리를 떨죠. 이것도 하나의 습관처럼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또 여성분들은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케이스는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계속 먹는 부분이 뭐 있거든요. 각자 해결하는 방법이 좀 다르니까 거기에 풀 막 수 있는 방법이. 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증가가 된다고 보시면 또 됩니다. 남성분들은 지나친 이 음주. 하시고 네. 이러시는데 이 스트레스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네. 종합병원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지구산에 현존하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이 안에. 끝에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얘기가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데 네,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최선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다면은 안 받았을 때 뭐 해결하는 마음 주부님 뭐 질문하실 거 네. 있으면 네, 하시고요. 스트레스를 또 계속 얘기하시니까 네네. 네. 사회생활하면서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그 스트레스는 네. 당연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가피성을 인정을 하고요. 회사 생활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가족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조직의 어떤 위계나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과 조직 내의 스트레스는 반드시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요. 이것들을 익숙해지고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싫어하고 나 스트레스 받아 너무 화나 이것보다는 이거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네.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또는 참, 스트레스를 즐길 필요가 있죠. 굉장히 지금 말씀을 쭉 길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네. 교과서적인 얘기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교과서적인 이야기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시죠. 네. 스트레스 어떻게 즐길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이나 이런 네네. 것들을 조금 더, 꿈을 찾는 부분들도 네. 좀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윗상사가 일을 줬을 때, 그냥 짜증나라고 하기보다는, 그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뭐 어떤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사고과에 좀 더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라면 만족감이 크게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군대 용어네요. 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군대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종종 쓰는데 이 스트레스 맞습니다. 상사가 무엇인가를 주면 스트레스를 받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내가 즐기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야 라는 의식의 생각의 차이, 생각의 변화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요. 이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다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적당히 표현하고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죠. 네, 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스트레스- 안에 있는 그 고민과 답답함을 네. 혼자 웅크리고 있지 말고 네네네. 옆 사람과 네. 혹은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과 수다를 떨면서 나의 네네. 고민을 같이 털어놓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속담이 있네요. 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된다. 뭐 그건 이런 말처럼. 맞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여성분들이 참 그 스트레스를 더 잘 풀 것 같아요. 마음에 이렇게 딱 가둬두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다를 많이 하시니까. 여성분들은 모이면 막 얘기하는데 남성분들은 웬만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또 단축해서 얘기하니까 모르시는군요. 이게 다 풀어내지 못하잖아요. 남성분들은 평상시 말씀 잘 안 하시다가요. 네. 이 술 한잔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 여성분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합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준마렐라 우리 주부님들께서도 네. 이 남편이 술 먹고 친구들과 이 소주 한잔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니까 뭐 지나치는 음주가 아니라면은 네. 어느 정도 좀 무관해 주시는 것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좋은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 전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저희 집에 있는 분부터 먼저 이렇게 좀 무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까 전에도 뭐 폭식을 한다, 잠을 잔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뭐 몸을 상하게 하는 거지만 적당하게 나의 스트레스를 주변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뭐 같이 쇼핑을 다닌다든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부님은 좀 나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아이들을 다 재우고 네. 예능 프로그램을 봅니다. 웃으면서. 네, 그럼 이렇게 풀려요. 네, 네. 꼭 필요해요. 이건 네. 저희 집에 있는 분도 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 집에 계신 분도 네. 예능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더라고요. 아, 웃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간단하게 뭐 캔맥주 네. 한 잔 정도 하면서 괜찮네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법. 수희 씨만의 푸는 방법 있으세요?
저는 뭐 특별히 없는데. 받질 않으니까. 아니요, 저는 특별히 없는데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아까 몸이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좀 쉬는 편이에요. 사람도 만나는 것도 귀찮고 전화 받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네. 그 백은 왜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네, 다음 질문 할까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스트레스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방법이 과연 자기만의 푸는 방법들, 이게 괜찮은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동료들과 서로를 스트레스를 털어놓고 격려와 위로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한 예로 우리 직원 저희 대표님 비서 네네. 직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뭐 스케줄 관리나 이런 부분. 근데 대표님한테는 대표님 이렇게 항상 웃는데 와서는 저희한테 막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다시 온이치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표님 이 방송 안 보시나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네, 뭐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저희는 그렇죠. 솔직하기 네네.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아니 네. 근데 그게 방법이 나쁜 방법만 아니라면 나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제일 어떻게 보세요? 잘 푸는 게 이제 와이프와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래서 좀 힘들어 그러면 이제 격려해주고. 와이프가 그러면은 착한 또 와이프네요. 기분이 또 풀리고 용기도 좀 주고. 진짜 그걸로 풀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대본에 그렇게 써 있네요. 저는 사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 푸는데 이것 또한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면은 누군가가 내 편이 돼준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그게 없죠.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네. 괜찮은 방법인가요? 맞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실자리에서 그 어떤 뒷담화 같은 경우도 네네. 스트레스를 푸는데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또 이제 대화를 통해서 힘내서 이런 거 주는 것 가정에서는 같아요. 네. 위로나 격려를 받는 게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아는 아이들이 뭐 아빠 힘내세요. 여보 기운내요. 이것을 주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짐덩어리처럼 많이 짊어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눈 녹듯이 싹 사르르 녹겠죠. 근데 네. 또 너무 지나치게 우리 가족은 당신만 믿는 거 알지? 뭐 이렇게 하면 아빠 어깨가 더 무거워지면서 이 어깨에 짐을 이걸 어떻게 털어내지? 뭐 힘들어지죠. 모든 네, 것은 진짜. 네. 적당한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저희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양수리에 가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가겠지요. 그래서 네. 자기가 되게 속상하거나 힘들 때는 거기에 가서 그냥 음식도 먹고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온다고 얘기를 음악도 하더라고요. 듣고. 예, 앞에 강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가장 추천해 줄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추천해 드리는 건 첫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그렇죠.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영역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적당하게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주 2회, 2, 3회 정도는 땀이 나는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의 어떤 자체가 감소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네. 요즘에 열심히 하시는데 운동-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 거 있으셨어요? 저번 한 주를 좀 못했거든요. 저번 한 주에 이제 저희 집에 개인 사정이 좀 있어갖고 운동을 좀 못했는데 그래요. 몸이 좀 뭐랄까요 무거워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도 오는 것 같고 또 살쪄서 스트레스 받고 또 그렇게 배가 고파요. 운동을 안 하면. 맞아요. 진짜 네. 오히려 운동할 때는 식욕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 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또 살이 또 찐 것 같으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이거 종합병원 되겠는데요. 근데 운동하면서 진짜 스트레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땀 쫙 흘리고 그렇죠. 이러면은. 이 땀을 네. 흘리고 나서 그 샤워를 했을 때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 아는 형 같은 경우는 네. 이 자기의 취미 생활, 그러니까 뭐 낚시, 또 겨울에는 이제 뭐 그런 스키 것도 타고, 괜찮네. 또 네. 여름에는 뭐 웨이크보드, 뭐 수상 스키 이런 거 타고 이런 취미 생활로 직무 스트레스를 날린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집에서 또 싫어해요. 돈 많이 든다고. 집에 싫어하죠. 돈 많이 든다고. 낚시 또 가면 꼭 혼자 가고 가족들하고 같이 안 그렇죠. 가잖아요. 스트레스는 너만 풀고 오냐? 뭐 이런 말 듣는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취미 생활로 직무 스트레스를 날리는 거 네. 괜찮은 방법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잠시 이제 회사 일을 머릿속에서 네. 지우고 이제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취미나 관심사를 좀 가져보는 게 좋죠. 네. 저희 직원 같은 경우도 여직원은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면 살사 댄스를 배워요. 그래서 뭐 화장도 스모키 화장에 옷도 멋지게 차려입고 스트레스를 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거 댄스를 하고 오면 네. 많이 반감이 되고 그래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재충전의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댄스 배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그렇죠, 하여튼 그 그렇죠. 스트레스도 풀고 나의 평소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기훈 이쯤에서 씨는 네, 취미가 있어요? 저는 취미 많죠. 저는 취미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뭐가 저는 있어요? 취미가 굉장히 많아요. 독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영화 감상, 책복 죄송합니다. 저는 네. 저는 남자가요. 이 친구들과 혹은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네.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남자분들이 그렇게 쉽지 남자임에도 않은데. 불구하고 아니 근데 또 할 얘기-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런 남자를. 근데 대화가 잘 통하니까. 여성보다는 또 수다 떠기가 싫어요. 그래요? 참 희한하죠. 예, 남성분들하고 커피 한 잔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주 한 잔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게 취미예요? 술 마시면서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 몰랐는데 그게 제 취미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운동이죠. 나머지는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운동들. 우리 수희 씨는 스트레스, 쇼핑 말고. 저는 예전에 이제 십자수 했었거든요. 그 성격 베리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배려요. 그 스트레스. 그럼 저 아는 분들은요, 십자수 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 계세요. 이렇게 십자수 뒤쪽에. 하는데 그 하나 잘못하면 다 풀려요. 이게 그렇죠, 아주 그렇죠. 사람 성질 베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리. 요리. 요리 열심히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거 그렇습니다. 취미로 하는데 참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네. 강사님은 취미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백화점으로 바로 쇼핑, 직행했거든요. 쇼핑. 그래서 네. 지름신이 네. 그때 샀던 옷이죠, 다들. 네, 그래서 후회를 하죠. 카드값 낼 때가 네. 되면. 근데 요즘은 서점을 갑니다. 네, 아주 건전하게 좀 많이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네. 서점 가서 책을 좀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좀 급조하시는 네. 티가 막 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너무 지금 또한 이제 백화점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독서 이런 건 좀 급조하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조금 이제 백화점 갈 수 있는 어떤 상황만큼이 이제 활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소박하게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종교 이런 활동 식으로 좋죠. 해서 풀고 있습니다. 주부님은 네. 어떠세요? 네, 저는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현대의상반 강의를 듣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런 만드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 주부님의 그거 이렇게 올리는 거 봤더니 SNS에 올려요? 네네네네. 올리는 거 봤더니 엄청 이쁜 거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뭐 핀부터 시작해서 뭐 휴지거리 뭐 다양한 거를 진짜 전문가처럼 그러니까 만드시더라고요. 얼마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밤마다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부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저희가 또 이렇게 제가 느낄 그 수 스트레스 있죠. 하나 선물로 받았거든요. 네. 하나의 스트레스를 갖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네. 강사님 이렇게 지금 한 3명이 강사님 포함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푸는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갖고 그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 이게 그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맞는 들어요. 건지 여쭙고 싶어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취미 생활을 잘 살린다라면 아마 이제 회사 일 외에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꿈을 만드는데 갖고 가는데 아마 큰 힘이 될 거고요. 네. 직무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회사 일을 하면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회사 일 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꿈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필연적인 반드시 필요한 어떤 과정이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관리를 한다라면 네 아마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더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는 취미 없어. 그렇죠. 나 뭐 안 좋아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도 이 보면. 주변에서 네. 취미를 하나 가져보세요 하면 취미 돈이 있어야 취미 생활을 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근데 네. 어제 제가 어제 잠깐 저녁 오후에 네. 나들이 겸 해갖고 집 앞에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랑 엄마랑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맛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하나 먹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뭔가 좀 답답하고 이랬던 것이 싹 또 한번 해결되더라고요. 그냥 밥 한 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그래요. 해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주부님은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또 이제 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을 텐데 오늘 이렇게 딱 배우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선 스트레스를 그냥 받는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단계별로 온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에너지 충전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스트레스에 네.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강사님이 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십니다.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직무 교육을 해서 지금 맨 마지막 스트레스까지 해서 네. 지금 다양한 직무 교육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준마렐라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아, 네. 제가 스케줄 관리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조정을 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워낙에 많은 요청이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정말 우리 주부님들이 제가 어제도 그 면접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다행입니다. 네. 저희 뭐또 강사님 안 계시면 어떡하나 하고 지금. 계시겠다는 분에게 보내시려고 글쎄 그러셨어요? 말이고 작가가 보내려고 그랬나봐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네. 네, 오늘은 또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 네네. 내가 내 마음을 조금 다 정화하고, 또 내가 이제 취미 생활을 갖고,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풀 수 있는 걸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스트레스를 제일 쉽게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종교 네. 활동이라는 거 있습니다. 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가던 간에 기도라는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최면 한번 걸어보는 거. 사람 달라 보이네요. 이거 참 네.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다시 하면서요. 그래요.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확 날아가는 건 알찬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스트레스에서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풀어요 저렇게 풀어요 이런 취미가 있어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뻥 뚫린 듯한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스트레스 없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마렐라의 도전!